안녕하세요, 머니아입니다. 오늘은 적금 이자를 최대로 받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요즘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선납 이연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이 선납 이연이라는 방법을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우리 가족들은 굳이 이런 방법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정도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선납 이연이라는 게 뭐 나쁘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굳이 안 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 여러분들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또 이제 기분 나쁘신 분들 있을까봐. 근데 이게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거에 대해서 알고 할지 말지 판단을 해야 하니까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우선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른 유튜브들을 제가 많이 찾아봤거든요. 선나비연이나 이런 거 잘 설명해 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설명 중에 은행원들이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직 은행에 있는 동기한테 선나비연 이런 거 물어보니까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더라고요. 지금 나오는 화면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 화면을 안다는 얘기가 이 업무를 할 줄 안다는 얘기예요. 은행 다니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화면 번호 알고 화면 안다는 얘기가 그 업무를 할 줄 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친구한테 만약에 전화를 해가지고 선납위원 해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하세요. 이렇게 딱 답변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딱 답변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여튼 은행원들이 모르는 건 아니다. 그리고 그 이유도 뒤에서 설명 들어보시면은 납득을 하실 겁니다. 일단 선납위원이 뭔지 설명을 드릴게요. 모르는 분들도 있을 거고 정확하게 알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뭐 1-11, 6-1-5, 6-6. 이거 말고도 그냥 넣는 거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6-1-5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거를 정확하게 알려면 예금이랑 적금 차이를 먼저 알아야 돼요. 무슨 내 예금 적금 차이 다 안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아셔야 되니까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예금은 이런 식이에요. 내가 1200만 원 넣겠다. 그러면은 이렇게 100만 원씩 12개 해가지고 1200만 원 한꺼번에 넣는 거죠. 한꺼번에 여기 1월 달에 넣어가지고 12월까지 쭉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모칸이 이렇게 커요. 그래서 원금이랑 시간이 들어서 원금의 이자로 바뀌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시간이 이자로 치환되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투자가 다 그렇죠. 재테크, 어떤 투자, 이런 것들이 시간을 얼마나 이자로 잘 치환시키냐, 이거 게임이잖아요. 적금으로 넘어가 볼게요. 적금입니다. 적금 다달이 넣는 거예요. 1월 달에 100만 원. 이렇게 넣었어요. 그럼 이 100만 원이 시간이 12개월치가 여기 들어가 있죠. 12개월치가.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네모가 이렇게 생겨요. 그림 못 그려도 그냥 이해하세요. 2월 달에도 100만 원이 들어가요. 2월 달에는 요만큼이 생길 거예요. 3월 달에는 이만큼, 4월 달에는 이만큼, 5월 달에 이만큼. 쭉 해가지고 마지막 12월 달에는 딱 요만큼만. 한마디로 얘기해서 삼각형이 돼요. 자, 아주 어릴 때 수학 공식 배웠잖아요. 이 사각형 면적 구할 때 여기 가로 세로 곱하면은 면적이 나오잖아요. 삼각형은 가로 세로 곱하기 2분의 1이죠. 다시 말해서 예금의 이자보다 적금의 이자가 2배가 적어요. 물론 이제 일자 차이나 뭐 세금이나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어서 정확히 2배는 아니지만 어쨌든 2배 정도가 차이가 나요. 근데 선납이연은 뭐냐? 선납이연은 6-1-5 기준으로 이런 식이에요. 1월 달에 6개월치를 넣어요. 1월 달에 6개월치를 요만큼을 넣고 그 다음에 12월까지 이렇게 굴리는 거죠. 6개월. 그리고 나서 돈을 안 넣어요. 그러면 7월달 중간에 돼가지고 한 번 넣습니다. 한 번. 여기 1개월치. 그 다음에 5개월치를 마지막에 넣어요.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도 근본적으로는 삼각형이에요. 근데 여기서 실제로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 월 200만 원을 가입을 하는 거예요. 월 100만 원짜리 적금에 가입하는 게 아니라 월 200만 원짜리에 가입을 해요. 그렇게 해서 처음에 여기 6개월 넣을 때 있잖아요. 처음에 6개월 넣을 때 1200만 원어치를 넣는 거예요. 1월 달에 6개월치 1200만 원을 넣습니다. 그리고 7월에 돼가지고 200만 원 한 번 넣어요. 그리고 12월에 돼가지고 이제 한 1000만 원을 넣는 겁니다. 5개월치. 여기 1개월치. 그러면은 6개월치는 사각형이 되네. 6개월치는 사각형이 돼요. 자, 예금은 사각형이라고 했죠. 사각형. 적금은 삼각형이라고 했어요. 이해되셨나요? 2배로 큰 적금을 가입을 해가지고 이 6개월치가
사각형의 이자만큼 받게 만든 거예요. 내가 1200만 원 목돈이 있다. 그러면은 1200만 원 목돈을 처음에 가입을 해주고 200만 원은 뭐 내 비상금을 하든지 아니면 아예 처음에 가입할 때 뭐 200만 원은 따로 빼가지고 뭐 6개월짜리 예금에 가입을 했다든지 아니면 뭐 CMA나 파킹 통장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여기다 넣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요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얘는 대출을 받아요. 예탁금 담보대출이라는 게 있어요. 예금에 뭐 한 플러스 1%, 플러스 1.5% 이런 대출을 받아가지고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돈은 이제 1200만 원만 쓰고 그다음 7개월 때 이거는 뭐 비상금이든 아니면 뭐 다른 방식이든 어떻게 자금을 이제 조달을 해가지고 여기 채우고 그 다음에 여기 1000만 원 대출을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6개월치 내가 있던 1200만 원을 효과적으로 굴리는 방법이 선납이연이에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선납이연이라는 걸 해주냐. 적금 약관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건데 1월에 6개월치가 들어가고 7월에 뭐 1개월치 하나 들어가고 그다음 12월에 5개월치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적금에 여러분들이 약속하고 가입을 하는 거잖아요. 약관에 보면은 늦게 내면은 만기도 늦어진다. 이런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12월에 5개월치를 넣었다. 그러면 늦어져요. 늦게 낸 거니까. 원래 8, 9, 10월에 넣었어야 되는 것들을 12월에 넣는 거니까 늦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늦게 낸 만큼, 요만큼 늦게 낸 만큼 앞에서 땡겨서 넣어주면은 얘네들을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없애주겠다. 그래서 만기 그대로 해주겠다.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냥 예금에 넣었으면은 차이가 없죠. 대신에 대부분의 금융기관들, 여러분들이 조금만 서칭해 보시면은 적금의 이자가 예금 이자보다 높다. 이건 아실 거예요. 예금 이자가 뭐 한 5%다. 그럼 적금 이자는 뭐 한 7% 이런 식으로 좀 차이가 나요. 이런 것 때문에 이 선납이연을 활용을 하는 거죠. 얘 때문에. 만약에 예금이랑 적금 이자가 차이가 없다. 그러면은 그냥 예금 가입하는 게 나아요. 이거 이해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뭐 디테일하게 어떻게 하냐, 선납 일자랑 이연 일자랑 어떻게 맞추고 셀도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추천을 하지 않는 편이니까 그렇게 디테일하게 설명드리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선납 이연이라는 걸 하는 거구나 요것만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장단점을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어떤 건지 아셨으니까 장점, 단점을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할지 말지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고 재테크를 하시는 게 안전지향입니다. 알고 하시는 게 그냥 어떤 투자 방법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는 게 핵심이에요. 자, 그럼 장점은 말 안 해도 아시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목돈이 적금 이자로 치면은 약 2배가 된다. 그냥 적금 넣는 것보다 적금 이자가 예금보다 훨씬 높더라. 요즘 보니까 막 10%짜리 특판도 있고 게다가 예금자 보호도 되고 단점도 있어요. 대출을 받는다는 게 단점이에요. 제가 청약통장 얘기할 때도 잠깐 얘기했었는데 대출을 받는 건 단점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적금 담보대출 약관을 보면은 유의사항 이런 게 꼭 써 있어요. 유의사항을 보면은 과도한 대출은 개인 신용 평점 하락의 원인이 됩니다. 개인 신용 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 제약이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것 때문에 특히 뭐 사회초년생들, 1주택이 없으신 분들, 이제 계획은 하고 있지만 아직 없으신 분들, 그리고 변동대출을 받으신 분들한테는 이 방법을 굳이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차라리 대출이나 이런 것들 다 갚고 뭐 60대, 70대셔가지고 앞으로 내 인생에 없을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은 상관없을 거예요. 그치만 이제 20대, 30대 분들은 조금 신경을 많이 쓰셔야겠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적금 담보대출은 뭐 담보도 있고 이런 대출이어가지고 신용점수에 큰 영향이 없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유의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대출 건수나 이런 것들에 이제 포함이 돼요. 개인 신용평점 하락의 원인 될 수 있다고 그 약관에 나와 있으니까 요거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가능성이 0%다 이렇게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은행 직원들도 그렇고 이 신용평가사 계신 분들 중에 아주 소수를 제외하고는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대출 이자가 0.1%가 늘어난다. 그러면 30년 만기 기준으로 막 600만 원씩 차이가 나요. 잘못해서 진짜 신용점수 조금 떨어져가지고 대출 상품을 제일 좋은 상품을 가입 못하고 약간 뭐 중저 신용자가 받아야 되는 대출에 가입한다?
이러면 진짜 몇 천만 원 차이가 나는 거예요. 몇 천. 대출이 더 커요. 지금 예금 이자 뭐 한 10만 원, 20만 원, 뭐 진짜 커봤자 한 50만 원, 100만 원 이거 받으려고 내 신용 점수를 깎아먹는다 이러면은 진짜 추천하고 싶지는 않은 거죠. 요거가 이제 가장 큰 이유였고, 두 번째는 상품이 좀 적어요. 설명드릴 때 일반 은행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뭐 KB, 뭐 하나, 우리, 신한 또 어딨죠?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여튼 이런 여러분이 딱 들었을 때 큰 은행들은 선납위원이 거의 안 돼요. 90% 확률로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동네 은행들, 농협, 수협, 뭐 신협, 새마을금고 이런 데만 지금 되고 있어요. 저축은행은 되는 곳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50대 50인 것 같아요. 여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고금리 적금을 가입하겠다 이러면은 대부분 저축은행이나 이제 동네 은행 이런 데 찾아보실 텐데, 되는 데가 있고 또 안 되는 데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찾는 데 시간을 또 써야 돼요. 약관도 확인해 봐야 되고 뭐 은행에 전화도 해봐야 되고 너무 복잡하잖아요. 신협 이런 데도 서울에 있는 신협이랑 부산에 있는 신협이랑 법인이 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찾아보고 전화해보고 막 이렇게 해야 되니까 시간 소요가 많이 됩니다. 모든 상품이 다 되는 방법이 아니에요. 저희 이제 안지안 카페에 보시면은 적금이랑 예금이랑 이번에 조사를 해가지고 특판하는 거 한번 매주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보니까 이런 우리은행 적금들 얘네들이 10%거든요. 10.5%. 엄청 높죠? 근데 우리은행 거라 선납이어는 안 돼요. 게다가 막 10만원 제한, 20만원 제한 이렇게 있으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선납위원이 찾아보는 게 쉽진 않다.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은, 이건 추측인데 예전에는 전산 시스템을 만들기가 좀 복잡했어요. 그래서 이 고객들 중에는 그런 고객들이 있어요. 아, 깜빡해가지고 좀 늦었다. 내가 잘못 넣어가지고 좀 빨리 넣었다. 그러니까 선납을 했다. 아니면 좀 이연을 시켰다. 이런 것들을 그냥 좀 간단하게 판단을 하려고 선납이연이라는 그 약관을 만들어서 한두 줄 넣어 놓은 건데, 지금은 이렇게 큰 은행들은 그걸 알고 알고리즘을 잘 짜서 전산 시스템을 잘 해놔가지고 이런 것들이 다 막혀 있는 거죠.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5에서 10년 뒤에도 내가 이거를 선납이연을 할 수 있을까? 이건 미지수예요. 점점 이 전산이나 이런 게 발달이 되고 약속한 그대로만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내 자식들한테 선납이연을 알려준다? 조금 뭔가 찝찝하죠. 계속 쓸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까. 내가 노후를 선납이연을 통해서 뭔가 하겠다? 글쎄, 그것도 좀 맞는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정식적인 방법은 아니거든요. 은행원들한테 물어봐도 몰라요, 이렇게 대답하는 게 정식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죠. 은행 입장에서도 약속된 돈이 들어와야지 약속된 만큼 또 대출을 내보내고 이렇게 하는 게 은행 시스템인데, 선납위원을 통해서 7월, 8월, 9월은 또 안 내. 이렇게 되면 약속이랑 달라지잖아요. 모순이 좀 있다. 그리고 아마 발달하면서 점점 이제 전산 시스템이 발달하면서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마지막 단점은 돈이 완전 꽉 묶여요. 돈이 완전 묶여요. 이제 뭐 CMA 통장이나 파킹 통장이나 이런 통장들은 중간에 찾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투자로 전환하기가 아주 쉬워요. 전환에 대한 비용은 없어요. 아니, 지금 무슨 투자 얘기를 하냐, 지금 나는 예적금만 할 거다 생각하실까봐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영상에서 쭉 말씀드리는 이 컨텐츠들을 모두 관통하는 이야기는 제 가족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제 동생도 이게 시리즈로 하고 있죠. 동생도 나오고 저를 지켜봐주는 어머니, 아버지, 뭐 친척들, 그리고 저랑 친한 친구들, 이런 가족과 같은 사람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고 투자를 하고 이해를 하고 재테크를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게 바람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가족들이 들었으면 좋겠다, 이 의미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예적금 금리가 계속 고금리일까요? 은퇴를 하고도 내 돈이 굴러가야지 내 생활비가 감당이 되잖아요, 죽을 때까지. 진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70대라고 하더라도 요즘 평균 수명이 90세, 100세까지는 살기 때문에 2, 30년 정도는 돈을 굴려야 돼요. 근데 예금 금리가 계속 그만큼 높을까요? 그럴 수 없죠. 왜 그러냐면 지금 금리 높아지니까 뭐 레고랜드가 파산하는 거 아니냐, 부동산 PF가 부실하다, 건설사들 다 위험하다, 망한다, 파산한다, 얘기 엄청 나오잖아요. 이런 진짜 어려운 곳들이 생기기 때문에 예적금 금리를 무한정
80년대, 90년대 막 20%, 30% 하는 수준으로 계속 올릴 수가 없어요. 계속 고금리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옛날처럼 금리가 20%, 30%가 된다? 그럼 재테크 걱정을 하는 게 아니라 일자리 걱정을 해야 돼요. 일자리 걱정. 왜냐하면 어려운 기업들이 생기고 어려운 기업들 파산하고 그 기업에 다녔던 사람들이 다 길거리로 내앉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고금리는 지속될 수가 없어요. 고금리를 지금 뭐 예금을 가입하고 적금을 가입하고 이런 게 지속될 수 없습니다. 내 노후를 책임지거나 내 자산을 불리거나 한 단계 더 레벨업을 시키거나 그럴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투자로 좀 돌아와서 주식 시장이 지금 한 40% 정도 떨어졌거든요. 주식이 40% 떨어졌을 때 투자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다 아시는 내용이죠. 재테크 유튜브 이런 거 많이 보실 테니까. 시장이 안 좋다 그럴 때, 최악이다 그럴 때, 주식뿐만 아니라 뭐 채권도 그렇고, 뭐 비트코인도 그렇고, 금도 그렇고, 원자재도 그렇고 아마 대부분 다 그럴 거예요. 시장이 안 좋다 그럴 때 투자한 사람들은 자산을 한 단계 레벨업을 시킬 수가 있어요. 안 좋다 그럴 때 남들이 예스라고 할 때 노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산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어요. 당연히 뭐 자산이 이렇게 상승만 하진 않겠죠. 이렇게 뭐 떨어질 때도 있고 오를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고 오를 때도 있고 하면서 오르겠죠. 하면서 오르겠죠. 그래서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돈을 이렇게 완전 묶어두면은 유동성 없이 완전 묶어두면은 이런 기회를 놓치실 수 있다. 기회의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결론을 내드릴게요. 연습하는 건 좋아요. 동생이 와가지고 오빠 나 선나비언 이거 배웠는데 한번 해볼래? 이렇게 하면 너무 잘했다. 한번 해봐라. 경험 삼아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할 거예요. 연습은 좋아요. 연습은 좋은 겁니다. 근데 단점은 이거예요. 지금 같은 40% 싸진 시장에서 투자 기회를 날려버릴 수가 있고 시간을 써야 될 거예요. 뭐 상품들이 막 그렇게 다른 게 아니잖아요. 대출 이자도 늘어날 수가 있어요. 신용 점수 때문에. 정리가 되셨죠? 정리되셨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선납위원에 대해서 적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제 영상 중에서 벌써 적금 관련된 이야기도 뭐 청약통장 이야기도 했었고 적금 기본 스킬 이런 얘기도 했었고 동생 영상들 시리즈 처음에 보면은 비상금이나 이런 걸 적금해라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래서 예적금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 하면은 아마 대부분 다 이해를 하셨을 것 같아요. 더 이상 뭐 예적금을 더 배워야겠다 이건 없을 것 같고 대부분은 투자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유튜브에서 투자 얘기하면은 조회수도 안 나오고 하겠지만 투자 얘기를 앞으로 조금 더 해볼 생각이에요. 뭐 자식들한테 어떤 ETF 골라줘야 되냐, 평생 뭐 연금은 어떻게 골라야 되냐, 20대인데 조금 리스키하게 투자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포트폴리오 투자 어떻게 하면 좋냐,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